네, 최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과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는 물론이고 분양 시장까지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손바닥 경제 시간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소장님, 내년부터 아마 이 부동산 시장에도 큰 제도적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역시 뭐 최근에 발표된 12.16 대책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왜 중요하냐면 1세대 1주택자들은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데 그 비과세가 9억까지만 되거든요. 네. 9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뭐 집값이 낮은 뭐 지역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네. 뭐 강남이나 고가 아파트들은 뭐 20억, 30억 가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과세 요건이 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번 12.16 대책 이전에 이미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만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80%까지 이제 되는데 이번 12.16 대책에서 더 강화된 게 네. 내년 2020년은 2년 거주만 하면 되지만 예. 2021년부터는 이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만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그럴 수 있다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 주택 매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좀 12.16 대책에 포함된 내용인데 네. 줬다가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시가 9억 초과 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줬던 대출을 회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가 주택 뭐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은 네. 좀 신경을 써서 회수되지 않도록 2주택 이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네. 3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로 보니까 불법 전매를 하면 청약이 제한되고 또 재당첨도 제한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원래 이 부분도 이제 규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공공주택은 10년, 투기 과열지구는 5년, 기타 3년이었는데 네.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12.16 대책을 통해서 내년 3월부터는 모두 다 10년 동안 청약 정액을 금지를 못하게 시켜버리겠다라는 거고요. 재당첨 제한도 강화를 했습니다. 예. 원래 1년에서 5년 정도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차등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으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강남의 그 주요 대규모 그 재건축 단지들 4월에 뭔가 몰아치기식으로 분양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뭐 그런 현상이 당연히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뭐 더 추가 상승하게 되면 추가 규제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한시적 유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4월 되면 이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비 의무 공개가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되는 좀 규모가 되는 아파트에 관리비를 공개를 했는데 내년 이제 4월부터는 이제 100가구 이상 또 돼서 관리비 투명성은 굉장히 이제 높아지겠네요. 높아지게 되는데 또 이게 작은 단지들은 또 부담이 또 커질 것 같습니다. 100가구면 그렇게 큰 가구는 사실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것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5월 달부터는 또 연 2천만 원 이하의 네. 이 주택 임대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득세를 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매월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연 2천만 원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 그죠 올해죠. 올해 과세분이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나오겠죠.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이죠.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과세가 되고요. 그 전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되는 3주택 이상 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에서 그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6월까지 주택을 팔게 되면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이번 12.16 대책에서 약간 출구 전략으로 만들어준 대책인데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보유세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파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 6월까지 10년 동안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이면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이제 20%포인트 중과세가 되는데 이 네. 부분을 내년 6월까지 팔면은 중과하지 않겠다.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해 주겠다는 대책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3년 보유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어떤 제도적인 변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 부동산 세율 굉장히 높아지고요. 강화되고요. 예. 2018년 9.13 대책에서 올렸는데 이번 12.16 대책에서 또 올렸거든요. 올렸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세율이야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네네. 올랐다 정도 이해하면 되실 것 예. 같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분들도 세부담 상한 또 200에서 30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도 현실화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고령자들 60세 이상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합산 70%까지 공제해주던 것은 이제 80%까지 조금 높여서 네. 약간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에도 네. 변화되는 제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12.16 대책에서 보면 단기 보유죠. 원래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보유자는 40%까지 공제되고 1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후내년이죠. 2021년부터 강화돼서 1년 미만은 50%, 1년에서 2년은 40%, 2년 이상 보유해야 이제 일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부동산 뭐 투자라든지 또 집 구입의 선택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